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9일 새벽 1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서 부통령 펜스가 강요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직무 능력이 마비되었다 해가지고 트럼프의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움직임도 추진되고 있는데 펜스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슬기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친공화당 따라서 친트럼프 언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신문은 팍스뉴스와는 달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좋은 신문입니다. 사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저 월스트리트 저널 이 사설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것은 자진 사퇴였습니다. 이 탄핵이나 이 수정헌법 25조보다는 자진 사퇴가 반발도 심할 것이다. 반발이 덜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 후환이 걱정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또 트럼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이 만행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nsurrection, incited by 트럼프, 즉 트럼프가 선동한 반역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여일 남았지만은 하루하루가 위험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가 위험하다. 더구나 어제 또 한 사람이 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관이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관 1명, 그리고 시위대 4명이 죽었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아마도 이 폭도들, 이제 트럼프도 폭도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세계에서 이 미 의사당 점거 폭도들을 공공연하게 응원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병호 씨는 공인입니다. 이 다수의 구독자를 가진 이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미래한국당의 전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공론에 붙여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병호 씨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은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선을 긋는 게 이게 공직자가 할 도리인 것입니다. 좋기 좋다 해가지고 넘어갈 게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민들 항거 시작되다. 1월 7일에 올린 공병호 TV의 동영상입니다. 시민들 항거 시작되다. 미국 시민 항쟁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미국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완전히 이게 무슨 민중봉기고 의로운 봉기고 부정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4.19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한 4분 정도 제가 녹취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병호 씨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보도를 들은 바가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위대가 미국의 연방의회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분이 총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결국은 의사 일정이 다 중단되고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다 피신한 상태고 현재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장악한 상태고 현재 내셔널 가드 방위군이라고 부르죠. 국가 방위군이 지금 수도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지금 어디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1200% 정도 확실한 거죠.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100%가 아니고 1200% 정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한 200만 표 정도를 만들어서 쑤셔 넣은 겁니다. 미국 전역에 쑤셔 넣은 것이 아니고 경합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00만 표를 집어넣어서 권력을 만든 겁니다. 그 권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 측의 사람들은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화당은 얼마나 유약한 그런 자세를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거리를 메운 수많은 사람들도 저하고 마음이 같을 겁니다. 미 합중국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병호 TV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냥 후벼 파듯이 그렇게 아픈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이야기죠. 그러나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탈취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항거합니다. 그런데 이 공병호 씨는 마이크 펜스에 아주 기대를 걸었습니다.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는 아주 환상의 조합이다. 두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반드시 뒤집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구독자들에게 아주 희망을 부풀게 했는데 마이크 펜스가 1월 6일,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 딱 트럼프와 결별하면서 나는 헌법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을 살린 사람이죠. 그런데 공병호 씨가 보기에는 이 마이크 펜스가 배신자입니다. 마이크 펜스를 그렇게 치켜 올리다가 마이크 펜스가 헌법 편에 서겠다고 하니까 공병호 씨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말은 공병호 씨의 유일한 도덕적 기준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편에 선 사람만이 진실되고 정의고 트럼프 편에 서지 않으면 그게 마이크 펜스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든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깨트라고 대깨문과 비슷한 대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깨트. 그것도 잠시 짤막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배반하다 마이크 펜스. 당신의 헌법 준수와 한계하는 거리의 시민이 생각하는 헌법이 이렇게 다른가? 어떻게 집권할 수 있나? 권력 유지가 불가능할 것. 앞에 한 1분 정도 제가 녹취한 게 있습니다. 결국 펜스 부통령은 자기 주관과 자기 논리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펜스 부통령이 연방상원 의장으로서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왜곡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는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공정한 사회를 보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토론에 맡기고 문제가 없으면 바이든 당선을 선언하는 것.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지. 1억 5천만 명이 투표하고 개표하고 그걸 각 주가 인정한 걸 부통령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펜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걸 그대로 들어주면은 펜스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반역죄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씨는 펜스가 왜 트럼프 말을 충실히 이행해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느냐고 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르게, 그 다음에 공병호 씨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그것을 시정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성명서를 펜스 부통령이 내놨습니다. 펜스가 참 울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 그런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인데 이 공병호 씨는 1200%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정말 납득하기가 정말 힘들고 아마 펜스 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낀 사람은 트럼프를 맹종하는 폭도들이죠. 본인도 아마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이로써 펜스 부통령은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생명은 트럼프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공병호 씨는 지난주입니까? 한 열흘 전에는 난데없이 대한항공이 투표 용지를 그것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으로 옮겼다. 미국 대통령 투표 용지를 라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미국의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마치 사실인 양 보도를 했다가 대한항공이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그거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내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이 투개표기를 제공한 회사가 지금 거짓말한 미국의 언론 그리고 트럼프 선거 사무소, 팍스뉴스 등등까지 다 지금 앞으로 소송 걸려고 내용 증명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 공병호 씨 등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대비할지 정말 그 무모함에 놀랄 정도입니다. 더구나 공병호 씨는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회사인 것처럼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공병호 씨는 미 육군의 특수부대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사무실을 급습을 해가지고 서버를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미국 대선 부정과 관계되는 자료가 있었다. 그걸 트럼프가 입수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5명간 6명간 죽었다. 미국 CIA와 미국 육군 특수부대가 교전을 해가지고 6명이 죽었다는데 왜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장을 누가 했느냐. 미국의 음모론자들이 한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왜곡을 해놓고 제가 고쳤다든지 수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지금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미국의 폭도 2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5명이나 죽는, 한 사람은 경찰관, 4명이 여성입니다.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른 자들을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렇게 했겠느냐. 멀리 있는 내가 봐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눈물겹게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